자, 이번 챕터에서는 다음 챕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럴 넷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, 그 이전에 그 필요로 하는 일종의 프리리미너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중요한 컨셉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크게 두 가지가 될 텐데, 하나는 그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그 프리딕션 태스크 중에 대표 이그젬플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그젬플로 많이 설명을 할 텐데, 그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의 어떤 정의, 데피니션, 그리고 프로블럼 세팅 등등에 대해서 볼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,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베이시스 역할을 하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, 그 펑션이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해요. GX라고 표현하는데, 그러한 펑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전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를 하려고 하는데, 교과서에는 그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생선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더 자주 먹는, 하지만 생김새가 좀 그나마 비스무리한 돔하고 병어를 이그젬플로 뽑아왔습니다. 그래서 주어진 태스크는 뭐냐면, 어떤 그 물고기 사진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돔인지 혹은 병어인지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풋으로 뭐 이러한 돔 사진 혹은 병어 사진이 이제 들어오고, 이제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가 프리프로세싱 작업입니다. 우리말로 선처리 작업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서 이제 가장 포커스를 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프리프로세싱 작업을 보면,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, 즉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작업이 되겠는데, 뭐 굉장히 많습니다.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아보면, 첫 번째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돔 물고기 사진이 가장 적절한,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그런 이미지 컨트래스트 혹은 이미지 밝기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처럼 보여요. 그래서 예컨대 요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 값들을 만약에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본다면 뭐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보이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미니멈 픽셀 값이고, 요게 맥시멈 픽셀 값이 되겠죠. 그런데 요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워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동일하게 표시를 한다면,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미지의 픽셀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본다면 아마 이렇게 낮은 쪽으로 좀 몰려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세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어둡기 밝기는 뭐 첫 번째랑 비스무리한데 컨트래스트가 적습니다. 그래서 컨트래스트가 적다는 얘기는 역시 동일한 바운더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시그널 디스트리뷰션이 히스토그램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좁게 모여 있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를 이그젬플로 하는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, 만약에 뭐 1D 시그널인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여러 가지 피처가 이미 익스트랙 된 경우에는 각각의 피처를 예를 들어 지로 민 혹은 뭐 유닛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으로 바꾼다거나 등등이 노멀라이제이션의 이그젬플이 되겠고요. 그 다음으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디노이징이 되겠죠. 그래서 애초에 이미지건 뭐 1D 시그널이건 간에 굉장히 노이지하다면 그거를 그 노이즈를 좀 없애는 것이 그 이후의 스텝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, 특별히 타임 도메인 시그널 혹은 뭐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런 경우에 특히 많이 쓰입니다. 뭐 예컨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1D 타임 그 샘플이 그 주식의 어떤 변동을 나타내는 건데, 과연 이 로컬하게 굉장히 자주 변하는 이런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도움이 되겠느냐.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
디노이징해서, 즉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크로핑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이후의 스텝에 도움이 되지 않을, 혹은 심지어 퍼포먼스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죠. 뭐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, 최근에 코비드 19 사태 터진 이후로 어떤 그 폐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뭐 예측을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, 하필이면 이제 의사가 실제 코비드 환자가 확진이 된 경우에 이 폐 이미지에서 뭔가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고서 뭐 예를 들어 뭐 코비드라고 남기진 않았겠지만 그랬다고 칩시다. 이 폐 영상 이미지에. 그러면 이 문자 자체가 어떤 페어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방해를 하죠.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프리프로세싱 작업에서 제거를 해줘야겠죠. 그래서 뭐 세 개 example을 들긴 했지만 이러한 그 다양한 프리프로세싱 작업은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프리프로세싱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등등의 이제 결정이 되겠죠. 그리고 당연히 시그니피컨트하게 그 이후의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본 수업에서의 어떤 메인 포커스는 아니라는 점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feature extraction입니다. 그래서 이제 feature가 뭔지를, 물론 뭐 여러분들 모두 이 단어의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좀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패턴, 서로 다른 패턴의 어떤 다른 점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, 내부 고유의 특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그러한 뽑아진 피처를 기반으로 원래 데이터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다른 패턴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더 중요한 그런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, 그래서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, 이제 또 하나는 원래 로우 데이터는 디멘전이 보통 크지요, 그죠? 굉장히 큰데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앱스트랙션의 어떤 기능도 하는 거고, 더 프랙티컬리 중요한 거는 데이터 사이즈 혹은 디멘전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훨씬 더 빠른 그런 이후에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. 당연히 그 피처를 옵티멀하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피처의 개수가 그 어떤 이펙티브한 그런 클래스별로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많은 개수의 피처를 뽑아야 되는데, 또 만약에 반대로 너무 많으면 그 뽑아진 수많은 피처 중에 리던던시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피처 개수는 엄청 많은데 실제 레이블된 그런 데이터 혹은 뭐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다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디멘저널리티의 어떤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적정한 숫자에 그 다음에 최대한 서로 콜레이션이 많지 않은 그런 인디펜던트한 피처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의 그 example로서 이전 우리가 봤던 그런 fish, 도머와 병어를 구별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뭐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인풋으로 받은 어떤 fish 포토에서의 어떤 밝기 혹은 뭐 라이트니스를 하나의 피처라고 생각을 하고,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움 사진과 그 다음에 병어 사진에 대해서 그 라이트니스를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것이 이제 이와 같다고 가정을 하죠. 그러면 뭐 정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병어는 좀 더 밝은 쪽에 있고 도움은 좀 더 어두운 쪽에 있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뭐 대략 한 이 정도 어떤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이거보다 밝으면 병어, 이거보다 어두우면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. 뭐 it's not bad, 그죠? 근데 여전히 이 기준으로 왼쪽에 병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도움에 해당하는
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엄청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에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하나만의 피처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 많은 피처를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애큐러시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되겠고요. 그래서 하나 더 뭐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이미지 내에서의 어떤 물고기의 width, 폭, 그거를 추가적인 피처로 고려하고 있는, 즉 원래 처음으로 뽑았던 피처와 두 번째로 뽑았던 피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어 사진과 돔 사진에 해당하는 이 두 피처에 해당하는 그런 샘플들을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한 것이 이 그림과 같고요. 그러니까 눈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전에 라인니스만 본 경우, 그러니까 라인니스만 본 경우는 지금 요 2D 플롯에서 이 세로 방향으로 다 프로젝션 시켜서 보는 거죠, 그죠? 네, 그렇게 봤을 때보다 좀 더 그 두 개의 클래스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성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.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용어를 정의를 할 텐데, 이제 첫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말로 이제 트레이닝 샘플 혹은 뭐 요 앞에 레이블드라고 붙일 수도 있겠는데, 이미 우리가 돔인지 병어인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, 그래서 이제 레이블드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고, 그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예컨대 이 두 가지 피처, 그죠? 그래서 두 값을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 그 레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혹은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피처를 가정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를 각각의 축으로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. 그거를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, 지금은 우리가 피처를 두 개를 뽑았으니까 이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2D가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히 그 각각의 프로토타입은 두 개의 피처를 뽑아냈기 때문에 2D 피처 벡터를 벡터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,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각각의 X는 그 해당하는 원래 그 프로토타입에서 뽑아낸 두 가지 피처로 각각 첫 번째 엘리먼트와 두 번째 엘리먼트가 결정되는 그런 2D 벡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개괄적으로 살펴봤던 그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. 역시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두 가지 피처를 우리가 뽑아냈다라는 가정하에, 즉 2D 피처 스페이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토타입 혹은 트레이닝 샘플을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렇게 주어진 2D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우리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것인가. 그래서 클래스 1, 즉 돔인지 클래스 2, 병어인지를 구별할 건가라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가장 그 단순한 뭐 예로 지금 이렇게 표현된 이러한 어떤 직선, 이러한 직선으로 표현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, 뭐 리저너블 하긴 하지만 여전히 에러를 가지고 있죠.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파란색이 나와 있다는 거는 미스클래시파이 됐다는 얘기고, 이 디시전 바운더리 왼쪽에 빨간색 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역시 다른 타입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초이스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, 그죠? 구불구불하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, 이 경우는 이 주어진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완벽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보이고 있죠, 그죠?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레이블된 트레이닝 샘플 혹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100% 어떤 애큐러시를 보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, 더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결정한 다음에 혹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는 실제 레이블이 뭔지 모르는 새로운 어떤 피쉬 포토에서 동일하게 라인니스와 위스를 뽑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바탕으로 클래시파이 할 때 그게 정확하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너무 구불구불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복잡하면 왠지 그런 새로운
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아니죠. 레이블돼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돔 혹은 병어에 해당하는 그 피처 벡터가 들어왔을 때 되려 애큐러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조금 양쪽으로 이제 극단적인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의 어떤 절충안으로서 그 리니어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좀 전에 봤던 그렇게 지나치게 컴플렉스한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상식적으로 요게 어떤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클래시파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, 그럼 과연 이러한 좀 더 리저너블한 그런 합리적인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쩌보면 이번 수업에서 가장 포커스를 둘 그런 질문이 되겠고,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거냐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통 러닝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줄인 거를 얘기하는데, 이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휴먼 러닝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예컨대 뭐 병어 돔을 뭐 늘상 매일같이 다루는 뭐 어떤 어부나 뭐 도매업자인 경우에는 위스와 라이니스만 가지고 수십 년간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디시전 바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 30-40년 동안 그분이 본인이 학습을 통해 이제 배운 건데, 그거를 과연 어떻게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이제 메인 테마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주어진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전 이그젬플에서는 뭐 라인니스와 위스로 그 구성된 2D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싶고,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풋 피처 벡터 X를 받아들여서 적절히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어떤 출력되는 값이 뭐냐에 따라 뭐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디시전 룰을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겠죠. 그런 역할을 위해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컨셉이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뭐 예컨대 총 클래스 개수가 대문자 K라고 하죠. 그러면 이 하천자 K를 동일하게 쓰면서 GKX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, 어떤 인풋 피처 X를 요 함수에 GK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요 하천자 K에 해당하는 바로 그 스몰 K번째 클래스에 그 속할 혹은 해당될 그런 확률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. 오케이? 자, 그렇게 되면 어떤 주어진 인풋 벡터 X를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 집어넣었을 때, 즉 i번째 클래스에 상응하는 펑션 gi, 그 다음에 그 j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gj에 집어넣었을 때, 만약에 i가 더 크다면 그 다음에 이 j는 이제 i가 아닌 모든 다른 클래스를 지칭하는 인덱스였다면, 그러면 우리가 디시전 룰을 좀 전에 집어넣었던 그 인풋 피처 벡터를 i번째 클래스로 어사인 하겠다라는 게 이제 디시전 룰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편의상 예를 들어 뭐 클래스 3를 얘기를 한다면 어떤 피처 벡터 x를 G1에 넣은 게 G2에 넣은 것보다도 크고, 그 다음에 역시 G3에 입력한 값보다도 항상 크다. 그러면 바로 요 input 피처 벡터는 우리가 클래스 1으로 어사인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제너럴리 K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, 만약에 클래스가 2개밖에 없다면 지금 얘기했던 그 컨셉을 좀 더 간략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컨대 GX를 G1-G2라고 정의를 한다면, 그러면 이 주어진 인풋 벡터 피처 벡터 X가 S1에 속하려면 이게 G1이 G2보다 커야 되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GX가 0보다 크면 그럴 것이고, 반대로 만약에 GX가 0보다 작다면 그 주어진 피처 벡터 X는 S2에, 즉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디시전 룰을 만들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그 디시전 룰을 만족하는
그런 프로퍼티만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GKX를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를 우리가 linear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. 역시 K번째 클래스에 상응하는 corresponding discriminant function을 GKX라고 한다면 뭐 예컨대 input feature 벡터의 디멘전이 대문자 n이라고 하죠. 그러면 엘리멘트가 x1부터 xn까지 있겠죠. 각각의 엘리멘트에 어떤 unknown 일종의 모델 파라미터인 거죠. unknown coefficient w1, 2, wn까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쭉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unknown 스칼라에 해당하는 wn 플러스 1을 더해준 형태가 되겠고 요거를 벡터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 x는 뭐 x1, x2, 따따따 xn이고 그래서 뭐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요 WK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좀 전에 언노운으로 붙었던 그 미지의 총 n개의 언노운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벡터가 되겠고요. 그죠?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노운이 요 W 벡터 말고 마지막에 하나의 스칼라에 해당하는 wn 플러스 1이 하나가 더 있겠죠. 그죠? 그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 좀 전에 봤던 그 linear discriminant function이 만들어내는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.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름이 linear였기 때문에 linear하다인데 정말 그런지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편의상 피처 디멘전이 2이고 그 다음에 총 클래스 개수가 2라고 하죠. 그러면 이전 데피니션에 의하면 G1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, 그죠? 리니어 컴비네이션이죠. 그 다음에 G2도 역시 같은 형태인데 단, 요 unknown, 그 W 값들이 슈퍼스크립이 이제 여기서는 1, 여기서는 2여서 다른 값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지만, 클래스가 2인 경우에는 편의상 GX를 G1X-G2X로 놓으면,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W1은 요거 마이너스 요거가 되겠네요. 그렇죠? W2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가 되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략히 표현이 될 것이고 결국 디시전 룰은 요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면 S1으로 어사인을 할 것이고 요 인풋 들어온 피처 벡터 X를 만약에 이게 반대로 0보다 작으면 S2로 어사인 하겠다 이겠죠. 자 그러면 결국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금 0보다 크냐 작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클래스가 결국 바운더리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수식 equal to 0 바로 요 수식이 즉 gx equal to 0 요 수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띠겠네요. 그렇죠? 근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x1과 x2로 표현되는 2D 스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래프는 다름 아닌 직선인 거죠. 그죠? 뭐 이컨대 뭐 x1 마이너스 x2는 뭐 3 등등등. 그죠?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우리가 w1과 w2와 w3를 적절히 잘 찾아냈다면 즉 gx equal to 0으로 표현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바로 선으로 혹은 직선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뭐 피처 디멘전을 3으로 늘린다면 여전히 클래스 개수는 2라고 고정을 하고요. 3으로 늘린다면 역시 동일한 로직을 이용하면 즉 gx를 g1-g2로 놓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전과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 유일한 차이는 이제 x3에 해당하는 unknown coefficient 혹은 모델 파라미터 w3가 포함됐다는 것 뿐이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역시 이거 equal to 0 그게 요 밑에 적혀 있죠. 요 수식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3D 공간상의 x1, x2, x3로 define 되는 3D 스페이스 상의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거 플레인이죠. 플레인 평면. 그렇죠?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컨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뭐 equal to 1이다. 그러면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이죠. 각각이 1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 1일 때 여기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그
잘라내는, 그죠? 지나가는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역시 적절히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요 unknown 값들을, 즉 W1부터 W4까지 잘 구했다면 우리가, 그러면 예컨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S1과 S2에 해당하는 샘플을 잘 이렇게 세퍼레이트하는, 구분하는 그런 평면이 얻어지게 되겠죠. 그렇죠? 자, 마지막 example로 이제는 그 피처 그 디멘전을 2로 다시 줄이고, 이번에는 클래스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요? 3으로. 자, 그렇게 되면 그 클래스 2일 때처럼 G1과 G2를 뺀 거를 편의상 G12라고 하고,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결국 저 2D 스페이스 상의 세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각각, 즉 G12 equal to 0, 그 다음에 G13 equal to 0, 뭐 여기도 마찬가지. 그래서 요 각각이 나타나는 게 직선이죠. 그러니까 결국 세 개의 직선이 이제 얻어지게 될 텐데, 그래서 지금 아래 example에서는 요 라인이 이제 G12 equal to 0. 그러니까 이게 결국 equivalently G1x는 equal to G2x가 나타내는 그런 그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였던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개의 직선의 컨비네이션으로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, 뭐 예컨대 S1으로 우리가 어사인을 하려면 결국 만족시켜야 될 게 X는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G1이 G2보다도 커야 하고 G1이 G3보다도 커야 되죠. 그러니까 그 얘기는 G12가 0보다 커야 되고 G13가 0보다 커야 되죠. 그러니까 두 개가 AND 조건이죠. AND 조건. 그래서 뭐 예컨대 여기 G12가 있죠. 그래서 S1이 이쪽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리저널하게 우리가 이 세 개 라인을 찾았다고 하면 이쪽이 보나마나 G12가 0보다 큰 영역이겠죠. 그래서 여기 이 영역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두 번째 G13가 0보다 커야 되는데, 역시 뭐 3가 이쪽에 있으니까 G13는 요 라인을 중심으로 왼쪽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 두 개를 AND로 하면 결국 남는 구간이 여기가 되겠네요. 여기가 이렇게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두 번째 클래스, 그다음에 세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영역도 각자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가 보통 piecewise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피스, 그러니까 조각별로는 리니어한데 결국은 예를 들어 지금 S1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봤지만 이렇게 꺾여지죠, 그죠? 그래서 이 꺾여진 요 전체를 우리가 리니어하다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, 그 일종의 넌 리니어 바운더리인데, 하지만 그게 리니어한 어떤 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 만들어진 넌 리니어 바운더리다라고 해서 피스와이즈 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리니어이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건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unknown, 보통 우리가 이제 W로 표현했던 그 unknown 모델 파라미터를 뭐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적절히 돌려서 리저널하게 얻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고, 당연히 그거를 적절히 찾는 과정 혹은 알고리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. 그래서 지난 뭐 몇십 년간 당연히 수많은 그런 저런 W 값을 그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고요. 그래서 뭐 코딩에서의 마치 헬로 월드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 첫 번째 버전의 알고리즘, 퍼셉트론 알고리즘부터 뭐 MSE 에라 값을 최소화하는 어떤 알고리즘, 그다음에 거기에 뭐 릴렉세이션을 좀 더 추가한 버전, 그거를 뭐 호흡 캐시압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다음에 비교적 그 가장 최근에 개발된 그런 서퍼펙터 머신까지, 아마 SVM은 많이 들어들 봤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,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부분들을 좀 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에서 이제 배우는데, 이번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저 이후에 나온 딥러닝 혹은 뉴럴 네트워크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세한 알고리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
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리미넌트 펑션, 그다음에 뭐 피처 스페이스 뭐 이런 혹은 뭐 디시전 바운더리 이런 개념들을 설명한 이유가 이제 다음 챕터부터 바로 뉴럴 넷 기초를 시작할 텐데 그 뉴럴 넷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로 그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챕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